이런 식으로 크게 A, B, C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정확히 A, B, C가 1대1 지점을 딱 찍어주었고 조금 더 나가서 1대 1.272 부분까지 하락을 해줬죠. 어차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재생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황을 준비했는데 먼저 시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비트코인 15분봉에서 이전에 나갔던 시황, 엊그제였죠. 알림방에서 15분 다이브 알림이 발생해서 차트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지표의 맥시멈인 95%짜리 하락이 발생했고, 이때 뚜렷한 1, 2, 3, 4, 5파동 그리고 급격히 잘 줄어들고 있는 거래량 등의 관점으로 우리는 ABC 파동까지는 먹을 수 있겠다 정도를 예측해서 전략을 나갔었습니다. 결과 잘 들어맞았고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으로 A, B, C 하면 이런 식으로 크게 A, B, C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정확히 A, B, C가 1대1 지점을 딱 찍어주었고 조금 더 나가서 1대 1.272 부분까지 하락을 해줬죠. 어차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을 진입했기 때문에 ABC 1대1 자리의 수익, 그리고 조금 일찍 입장하신 분들은 한 이 정도에서 익절해서 1배열 기준으로 0.7%, 그리고 조금 크게는 1% 정도의 숏 포지션 15분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4시간 정도의 무빙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시황의 중요한 점은 이더리움과 포지션이 맞물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4시간 봉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의 RSI가 과매도를 나갔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나간 부분이 3파동에 끝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3파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동을 그어보면 어느 정도 뚜렷한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는 나오겠죠. 근데 4파가 이런 식으로 A, B, C를 그리고 여기를 찍고 나올 수가 있고, 혹은 그냥 지금 예쁘게 떨어져서 4시간 다이버를 만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5파동 그리고 4시간 봉이 예쁘게 다이버가 걸렸을 때는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 Q 시그널을 달려준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는 지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위주로 이번 시황을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바이퍼입니다. 4시간 봉에서는 이제 하모니 패턴이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패턴이 성립을 했죠. 뒤에서 반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이 성립한다고 보면 첫 번째로 이 픽스트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에 들어가 이 하모닉 처음부터 끝을 찍어 POC를 확인해 줍니다. 근데 이때 POC가 여기가 표시가 돼요. 이 빨간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POC를 다시 이 하모닉 시작점부터 끝점 현재까지 찍게 되면, 끝점까지 찍게 되면 또 동일한 구간에 이렇게 POC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는 매물대 호가 거래량 기반으로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따로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하모닉에 대한 POC 같은 색깔로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지지. 또 5파동이 그렸을 경우에는 5파동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내려와 줬을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특징은 여기에 Q 시그널에서 알려주는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매물대는 물론 지금 많이 뚫려서 좀 너덜너덜해지긴 했지만 어차피 이 꼬리, 여기 나온 지지선들, 이런 꼬리들에서 발생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지 효과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연속해서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두 개를 한 번에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개를 한 번에 뚫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손절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손절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정하도록 할게요. 손절이 2549.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가지 전략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근거는 POC에 더해서 이 매물대 그리고 뚜렷한 5파동의 다이버전스 시황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쪽을 볼까요? 위쪽의 경우 먼저 여기는 4파동에 대한 ABC 지점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A, B, C 해서 1대1 지점을 여기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색깔을 노란색 표시를 해놓을게요. A, B, C 저항. 이거 4파동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한 저항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숏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내려가게 된다면 롱 포지션,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비트코인에서 4시간 봉 적절한 전략은 완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가 있죠. 이 하모닉 패턴의 익절 구간, 그리고 피보나치 구간을 살펴볼게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하모닉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와 D를 찍습니다. 그래서 0.382, 0.5, 0.618에 어느 정도 강한 저항이 존재하게 되죠. 근데 마침 우리가 하모닉의 근간 이론과 빗대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강한 지지 구간이 하모닉 CD를 찍은 0.618 지점과 겹칩니다. 그리고 위쪽 ABC 저항은 0.382가 지나가죠. 이런 큰 대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큰 대파동에 관한 단순 피보나치 0.618, 5, 382 이 세 개의 지지나 저항 정도는 나중에 지지나 저항으로 작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표시해 주려고 하는데 이 아래쪽은 굳이 표시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이 하모닉에 대한 익절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지지를 받아서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면 382 이 정도네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4시간 봉을 멀리서 제가 추세를 그려봤는데 딱히 제가 만족할 만큼 제 기준에 예뻐 보일 만한 추세선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그어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위에서 내려온 대추세선은 크게 없는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긋는 게 최선인데, 그런 거는 여기랑 이 두 번째 꼬다리를 이은 건데 이것도 크게 제 기준에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것들을 끄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나중에 수렴 구간, 현재 4시간 봉에서 크게 차트가 수렴을 해준다면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수렴을 해준다면 그 수렴 구간에서나 활용할 수 있지, 현재는 추세선은 꺼놓고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오파동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쯤은 롱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고, 그럴 때 손절은 이 정도, 그리고 익절은 파동이 나오는 위치를 봐서 한 이 정도까지만 나와준다고 하면 익절은 ABC 저항 이 정도에서 다 털어내는 게 가장 쉬운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만큼. 그렇게 됐을 때 손익비는 한 1% 정도 내려가면 1%, 1배열 기준으로 올라가면 한 2.7% 정도 돼 보이네요. 1.16%, 그리고 올라가면 2.6%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고, 손익비 자체가 좋은 타점은 아닌데 4시간 봉 타점은 원래 큰 시간대일수록 우리가 배율을 낮춰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느리고 안전한 타점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더리움으로 넘어갈게요. 이더리움은 간단합니다. 이미 오파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림이 발생했고 3, 4, 5파 했을 때 매달로 보게 되면 금매달에 21,11이에요. 거의 완벽한 타점에 4시간 봉 다이버가 발생했고, 금매달이라고 하는 건 거래량 감소치죠. 그래서 거래량 감소치, 여기에 있는 3파 거래량보다 이 4파, 5파 거래량이 월등히 아래로 낮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가 아주 잘 이루어졌고, 추세가 바뀌려면 거래량이 감소돼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상승 DCP도 떠졌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플로우까지 어느 정도 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지션을 들어가신 분들이 제가 손절을 바로 캔들이 올라가자마자 전 저점으로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략 자체가 이렇게 5파동 후에 손절은 이 5파의 저점을 깨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손절을 걸고 대충 존버하시면 깨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더리움은 한 번 정도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캐숄 패턴 같은 거를 한번 그려준 뒤에 5파 이 정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여캐쇼를 보는, 한 번 더 내려온다는 관점은 뭐냐면 아직 1, 2파나 B파, A, B파라고 생각할 만한 무빙이 나오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어쨌든 4시간 봉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 정도 더 하락해준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이렇게 한 번 더 꽂아서 여캐쇼 정도 그려준 다음에 오르는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서 포지션을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면 한 번 더 내평단까지 오고 손절을 위협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포지션을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잘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저점을 깨지 못하고 지지를 해준 순간 우리는 완벽한 손절 포인트를 얻게 되고, 이랬을 때 손익비는 손절 나가봤자 0.25, 근데 익절이 나가면 A, B, C만 그려져도
2.6%죠. 그러니까 손익비 자체가 1대 10 정도 되는 엄청나게 좋은 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손절이 나가도 저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점입니다. 이더리움은 이 정도로 전략을 마무리하고요. 비트코인 내려와서 4시간 다이버를 걸어줄 때 이더리움 또 오른쪽 어깨 이 부근에서 뭐 5분봉, 15분봉 다이버가 발생한다면 이더리움도 아주 한 번 더 같이 들어갈 만큼의 전략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리플은 차트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봤는데 리플이랑 솔라나는 차트가 되게 안 좋고 트론은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트론은 제가 시황 때마다 말하지만 아직도 이 노란색 대추세선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서 또 다이버 떴다고 숏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대추세선 타고 올라가는 차트들은 한 번 위로 빔 쏠고 나서야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숏 매집을 할 시간까지 준 다음에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트론은 숏 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쏘고서 여기서 또 이렇게 엄청 오래 걸리네 할 정도로 여기서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숏을 매집해요.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좋지 않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27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시황이고요. 아마 4시간 봉은 이대로 흘러갈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시드 증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